리드 기사와 본문 기사가 전혀 맞지 않는 기사. 아까 설명을 했었죠. 기사는 리드 기사가 있고 본문이 다음에 이어집니다. 그런데 리드 기사에서는 A라고 표현을 했다고 치고 그렇다면은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A-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생뚱맞게 B라고 튀어나옵니다. 이런 거는 전혀 맞지 않는 이런 기사는 안 된다는 거죠. 날짜나 장소, 내용 등이 틀린 기사. 일부러 날짜와 장소를 갖다가 잘못 쓰지는 않았겠죠. 실수를 했겠죠. 하지만 이러한 실수로 쓴 기사도 읽는 독자는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날짜, 장소, 내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검토하고 또 검토해서 틀리지 않도록 써줘야 됩니다. 취재원의 말을 제멋대로 해석하거나 무조건 믿고 쓴 기사. 자, 초보 기자들이 가장 많이 우를 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나는 취재를 했습니다. 사건 현장에 튀어가서 취재를 하고 이 사람 말을 듣고 기사를 썼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을 해줘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취재를 했던 이 사람이 100% 정확한 정보를 전달했을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그냥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거를 당연한 듯이 그랬어요. 이렇게 표현해 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그게 소문이 와전되듯이 이게 와전돼 가지고 잘못된 소문을 만들듯이 기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취재를 갔을 때 가능하면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A라는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고 B라는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고 C라는 사람을 만나서 또 얘기를 들어보고 이런 걸 종합해서 글을 써야 됩니다. 절대 한 사람의 말을 무조건 믿고 쓴 기사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한 말을 잘못 해석하는 거 이거는 자기의 주관적인 해석이 들어가는 경우죠. 그렇게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써야 됩니다. 어려운 용어를 남발하거나 애매한 용어를 사용한 기사. 자, 어려운 용어를 계속 남발하면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유식해 보이나요? 그렇지 않죠.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뭔지 모르지만 나는 그냥 귀찮아서 동의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용어를 남발한다고 해가지고 이 좋은 기사가 절대 아닌 거죠. 가능하면은 쉬운 말로 정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도 보고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그러한 단어를 선별해서 써줘야 됩니다. 대학원 이상 고학력자만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용어를 쓴다거나 그런 걸 남발해가지고 기사를 쓰는 거는 기사로서는 절대 좋은 기사가 아닙니다.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기사. 문장은 간결하게 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단락도 간결하게 써서 기사는 쭉 길게 써서는 안 됩니다. 가능하면 짧고 압축해서 써줘야 됩니다. 같은 내용은 한 곳에 뭉쳐서 단락으로 처리를 해서 반복되지 않도록 해줘야 됩니다. 완성도가 낮은 기사. 이러한 우를 다 범하고 있는 게 바로 완성도가 낮은 기사입니다. 완성도가 낮은 기사를 쓰면은 사람들은 더 헷갈리게 됩니다. 이미 실렸거나 기사나 홍보 자료를 기사화할 경우에는 새로운 사실을 추가하거나 심층 보도를 해야 된다. 자, 기사는 이미 나간 정보의 기사 같은 경우는 현재 기사로서는 값어치가 없죠.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작년에 있었던 사건이나 또는 먼 한 달 전, 두 달 전에 일어난 어떤 사건에 대해서 다시 기사를 써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기사를 그대로 쓰지 말고 새로운 사실, 뭔가 달라졌거나 또는 추가한 이런 내용, 심층 보도 한 내용을 추가로 써줘서 새로운 사실을 독자들에게 더 알려주도록 하는 겁니다. 뉴스 기사 작성의 목적은 흥미있는 사실과 정보를 빠른 시기에 전달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정해진 시간 안에 기사를 작성해서 뉴스화해야 한다. 내가 취재를 오늘 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오늘 저녁이나 늦어도 내일 아침에는 알려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가능하면은 현장에서 즉시 알려주면 가장 좋은 기사가 되는 거죠. 하지만 기사는 자기가 기사를 썼다 하더라도 전달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즉각 해주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사가 내가 오늘 취재한 기사가 한 달 뒤나 두 달 뒤나 세 달 뒤에 전달이 된다면 그러면 기사로서의 의미가 있을까요? 뉴스로서의 의미가 있을까요? 뉴스로서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자기가 쓴 기사는 즉시 내보내도록 해야 됩니다. 자, 기사를 두 개의 기사를 살펴보면서 뭔가 좀 부족한 기사를 다시 순화한 기사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보정을 본 기사인데요. 첫 번째, 이쪽이 보정 보기 전 기사고 이쪽이 보정을 본 후 기사입니다. 어떻게 달라졌는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부터 보겠습니다. 소름 돋는 버스킹, SNS 실시간 라이브 방송, 화제의 중학생 임가연. 자, 뭐가 틀렸나요? 이 따옴표 같은 경우는 말을 할 때 쓰는 인용표입니다. 큰 따옴표죠. 이거는 말을 한 게 아니죠. 이거는 강조의 의미이기 때문에 굳이 따옴표를 쓴다 그러면은 작은 따옴표를 써줘야 됩니다. 일단 문법에 맞지 않았죠. 그리고 소름 돋는 버스킹 SNS 실시간 라이브 방송 화제의 중학생 임가연. 제목으로도 뭔가 좀 부족한 듯 느낌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SNS 실시간 라이브 방송 소름 돋는 버스킹. 즉, SNS 실시간 방송 중에서 소름 돋는 버스킹이라는 프로그램이 SNS 라이브 방송 중에 하나인 소름 돋는 버스킹이구나. 이것만 봤을 때는 소름 돋는 버스킹 SNS 실시간 라이브 방송. 뭔가 부족하죠. 근데 여기 이렇게 표현해주면 이 소름 돋는 버스킹이 하나의 프로그램 이름이라는 것을 독자들도 알 수가 있습니다. 화제의 중심 중학생 임가연. 여기서는 소름 돋는 버스킹과 임가연을 강조를 해준 거죠. 제목에서 이 두 부분을 강조를 하고 싶었을 겁니다. 이 글을 쓴 기자는. 이렇게 바꿨습니다. 소제목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솔직 담백한 입담으로 실시간 시청자들에게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 이거는 큰 문제가 없어서 그대로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사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리드 기사입니다. 본문입니다. 리드 기사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13일 SNS 실시간 라이브 방송 프로그램 소름 돋는 버스킹 부천역 마루광장 편에서 2NE1의 로니 커버곡을 불러 올해 16살 제물포 여자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임가연 학생이 SNS에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기자가 뭘 전달하는지 내용은 알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리드 기사가 너무 길고 장황하다 보니까 뭔가 독자들한테 임팩트 있게 전달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이거는 리드 기사와 본문 내용이 합쳐진 형태입니다.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먼저 리드 기사를 뽑아줍니다. 어떻게? SNS 라이브 방송 소름 돋는 버스킹에 출연한 임가연 학생이 SNS에서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훨씬 간단하죠. 여기서 하고 싶었던 내용이 이 임가연 학생이라는 사람이 SNS에서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는 내용을 강조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부천역 어디에서 누구의 노래를 불렀고 이런 거를 부연 설명한 거겠죠. 하지만 이거를 좀 더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해서는 리드 기사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해 6화 원칙에 의해서 라이브 방송 소름 돋는 버스킹에서 임가연 학생이 SNS에서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리드 기사를 뽑아주고 2NE1의 커버 불러 이런 내용, 즉 본문에 들어갈 내용을 그냥 본문에 뽑아주게 되면 됩니다. 임가연 학생은 지난 9월 13일 SNS 실시간 방송 프로그램 소름 돋는 버스킹 부천역 마루광장 편에서 2NE1의 로우니 커버곡을 불러 시청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어떻습니까? 좀 뭔가 좀 깔끔해진 느낌이죠. 리드 기사 다음에 본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13일 이후 임가연 학생은 스타 라이브 코리아 기획사에 캐스팅되어 2018년 겨울 가수 데뷔 목표로 준비하고 있으며, 자, 문장이 점점 길어지고 있죠.